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14부 살인들의 의외의 구원투수 노사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98년 7월 무어사화로 인해서 살인 세력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사화 직후에도 살인들이 연산을 이제 걸주로 비유를 하면서 뒷담화를 까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또 목숨이 아작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동안 숙청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최초의 사화죠. 그렇게 이제 화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치고는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상 죽은 사람은 몇 명 안 됐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유배형 정도로 이제 타협이 돼요. 따라서 무어사화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는데 이렇게 살인들의 목숨을 건진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상당히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노사신이었죠. 이때 당시 유자광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피해 숙청을 단행하려고 했죠. 진짜 싹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노사신이 이것을 제지를 하는 덕에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사신. 이 노사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참인데요. 노사신은 단종 1년에 과거에 급제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세조치하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착실하게 관료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 올렸던 그런 인물이었죠. 노사신은 사실 이걸로도 유명한데 노사신보다는 이분이 좀 교과서에 더 중점적으로 나오죠. 성종치세 때 각종 편찮은 사업. 이게 한국사 시험 문제에 단골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거전과 함께 뭐를 하게 되냐면은 삼국사 저료, 동문선, 그리고 동국통감 이런 것들을 편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국여지 승람 편찬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노사시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 실무 분야에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사시는 훈구파로 분류는 하기는 하지만 한명희 같은 권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자광처럼 정적들을 제거해가면서 공신의 반열에 오른 그야말로 이제 출세 가도를 이렇게 달려왔던 야망이 큰 인물도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구하고 유사하냐면 이극돈하고 좀 유사하긴 해요. 이극돈처럼 정통 행정 관료로서 경력을 쌓아 올렸고 그렇게 차근차근 승진을 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신의 반열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노사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견실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극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살인들한테 공격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타겟으로 잡혔던 인물은 아니었는데 노사신도 그러면은 뭐 대충 묻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사신이 연산치세에 들어가면서부터 살인들의 그야말로 이제 핵심 타겟이 됩니다. 노사신은요 연산 즉위초쯤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성종 말기부터도 벌써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간 세력이 너무 지나치게 세졌다. 그래서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자꾸 하지 않냐. 이렇게 과도한 비판만 남발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정치 풍토다. 이것을 이제 굉장히 좀 우려했던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연산 즉위 초기에 대간들하고 대립을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연산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연산은 노사신을 대단히 신임을 했었고 의지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갑자사화가 터졌을 때 연산이 그야말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거든요. 갑자사화는 그거 좀 사화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게 살인보다 누가 더 많이 죽었냐면 훈고 대신들이 그렇게 많이 아작이 났어요. 심지어 뭐 부관 참시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갑자사화 때도 노사신은 별탈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이제 연산 제2 초기 때 적극적으로 연산의 편을 들어줬던 정말 몇 안 되는 연산 입장에서는 이제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산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인 만큼 나중에 연산이 험하게 이제 폐위되고 폭군으로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후세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후세는 살인들의 시대니까요. 그 살인들한테 노사신은 두고두고 이제 간신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냐. 자, 일단 연산 즉위 초에는 살인들이 노사신을 간신의 대명사로 취급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대간 세력들은 노사신을 두고서 간신 중에 간신으로 규정을 하면서 심지어 어떤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냐면은 노사신의 고기를 씹고 싶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언과 막말을 갖다가 마구잡이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노사신이 주요 타겟이 돼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이렇게 살인들한테 물어뜯겼던 노사신 도대체 왜 살인들을 구해줬냐?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갔다면 노사신은 그냥 사관들에 의해서 간신의 대명사로 기록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사관 자체가 살인들이 주로 맡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무오사와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사신이 정말 의외로 살인들에게 있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그리고 노사신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인들을 구해줬냐? 물론 이제 오피셜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정에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선비들은 있어야 한다. 오피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것 때문이었냐? 아니면 뭐 또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한 게 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 뭐 이제 이렇다 저렇다 밝히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볼 만한 단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단서가 이제 뭐가 있냐? 1498년 9월 무오사가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노사신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오사 직후 2달 만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혼을 불태워가지고 살인들 구원해주고 그냥 떠난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제 가시게 된 건데 자, 이때 노사신이 연산에게 남긴 유언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은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하께서 부지런히 경연에 참석하시고 상벌을 적절히 행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죠. 노사신의 유언을 통해서 노사신이 우려하는 게 뭔지 좀 그 속내가 나름 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이 잡힌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노사신이 이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연산의 기질, 연산의 기질을 좀 이제 우려했던 것 같은데 자, 노사신은 상당히 예리한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주상은 누군가가 적절하게 브레이크 걸어주지 않으면은 저거 쉽게 폭주할 사람이다. 자칫 잘못하면 폭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유언을 남겼겠죠. 그래서 이제 노사신이 저런 유언을 남긴 이유가 그겁니다. 경연에 나가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잔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경연이라는 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가지고 토론도 하면서 사실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신하들한테. 신하들의 그런 잔소리, 충언, 조언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벌을 적절히 실행하라는 것은 뭘 하든지 간에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총애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엄청난 상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고 이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군주라는 것을 노사신이 간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 유언을 남겼던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노사신이 살인들을 도대체 왜 구원을 해줬냐? 살인들은 대체로 대간에 들어갑니다. 대간의 역할은 바로 비판 활동이죠. 다만 이제 성종 말년쯤 가면은 이 대간들의 비판이 점점 선을 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 도가 지나친 그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노사신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대간 세력 자체가 전멸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안 그래도 브레이크 안 잡아주면 폭주하는 왕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 브레이크를 완전히 제거를 한다.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훈구 세력들이 살인, 이 대간들을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옛날에 세조 때처럼 지나치게 왕권이 막강해져서 신하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맞출 목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출 목적으로 대간들을 키워줬던 거죠. 근데 이걸 너무 키워주는 바람에 밸런스가 붕괴가 돼서 문제가 됐던 거지. 이 밸런스를 다시 또 이제 재조정을 하자가 이제 노사신의 생각인 거지. 사림을 그냥 없애자. 대간을 폐지하고 뭐 이제 다시 옛날처럼 뭐 왕과 훈구 이렇게 둘만 가지고 하자. 세조 전성기는 뭐 거의 그렇게 갇혀. 그거는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노사신이 아마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언도 좀 그런 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살인들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덕분에 노사시는 무오사오로 인해서 살인 세력이 괴멸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오사와 때 어쨌든 상을 받긴 받거든요. 노사신도. 연산이 신임했던 대신이니까. 그래서 이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후세의 살인들이 좀 비판을 가하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살인의 평가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노사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공도 분명히 큰 사람이다.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의외로 살인들한테 괜찮은 평가를 받아요. 후대에 가가지고. 적어도 이제 중립적인 평가는 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놓고 보면 노사신이 상당히 좀 예리하게 미래를 내다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사는 성종 같은 그런 도학군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저렇게 이제 잘못하면은 폭주할 수 있는 스타일의 군주는 확실하게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인들을 구원을 해줬는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명예에도 이제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연사는 연산대로 어쨌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게 노사신이기 때문에 무오사와 때 살짝 좀 이제 핀트가 엇나가는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딱히 악감정을 품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사와 때도 노사신은 부관 참시를 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놓고 보면은 노사신은 연산한테도 그렇게까지 피보지 않았고, 살인들한테는 요때는 좀 이제 많이 고생을 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살인들한테도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럭저럭 괜찮은 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처세 자체는 참 나쁘지 않게 하는 셈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가게 됐는데, 이건 여담인데요. 저 노사신의 15대 후손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탄생을 합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역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사신의 후손이에요. 확실히 노태우 전 대통령 행보를 놓고 보면은 야, 그 조상님 DNA가 어디로 안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노사신의 노력으로 사림은 대숙청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목숨은 부지를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시한부였는데 갑자사태 가서 결국에는 다 아작이 나기는 하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잠깐 좀 이제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연사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냐,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고 싶어 했던 거냐, 연산의 이제 통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무오년 이후의 연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갑자서 터지기 전이죠. 그때까지의 연산은 어떤 왕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